지금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작년 11월인가 12월 초였나 이때쯤까지 방송하다가 이제 한동안 좀 바빠가지고 쉬다가 요즘 들어 다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이번 주부터 다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고차 구매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든지 다 여쭤봐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왔어요. 매직블루님, 용도 이력 있는 차량, 없는 차, 실제 매입 시 차량 상태가 많이 차이가 큰가요? 자, 이거 여러분들의 상식과 좀 다른 답변 드릴 겁니다. 우리 둘 다 동시에 말해봐요. 하나, 둘, 셋. 상관없다. 용도 이력 있어도 상관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용도 이력이 뭐냐면은 처음 출고할 당시에 렌트카로 출고가 됐는가, 개인 명의로 출고가 됐는가에 따라서 용도 이력 있다, 용도 이력 없다로 나눠지거든요. 이 다음 답변은 딜러주님이 좀 해주시죠.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매입하는 딜러들 입장에서는 현재 차 상태 가서 보고 그거로 감가를 하지, 용도 이력 있다고 감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좀 낮게 넣기는 해요. 시세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이 오히려 관리 안 된 1인 신조차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최소한의 바닥 관리는 돼 있어요. 때 되면 엔진오일 갈고, 때 되면 소모품 갈아놔요. 렌트카에서 만약 쓰던 차라면. 근데 정말 관리 안 하고 타는 그런 차들이 현장에서 나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최소한의 바닥 관리는 해주는 게 용도 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있어요. 용도 이력 없는 차도 정말 상태 좋은 차가 있고 정말 상태 안 좋은 차가 있거든요. 용도 이력 있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태 좋은 차가 있고 정말 상태 안 좋은 차가 있는데, 용도 이력이 있는데 연식이 짧고 주행거리 짧은 차들 큰 걱정 없이 사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렌트 이력 있는 차예요. 저도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렌트 이력 있는 차예요. 차를 갖고 와서 성능 검사하고 뭐 하면서 하체도 확인하고 뭐 소모품도 확인하고 이랬는데 다 달려 있어. 야, 이거 남주기 아깝다, 내가 타야지 싶은 차들을 저희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들이 오히려 다 어떻게 보면 다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봐야 될 거는 현재 차량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용도 이력 있는 차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차량을 볼 줄 모르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좀 찜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작년에 팔았던 차 중에 이런 차가 있어요. 매입했던 차 중에 용도 이력 없는 차입니다. 아마 요 차였던 것 같아. 요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력 조회를 해보잖아요. 제가 매입해 오자마자 수리비만 200만 원 들어간 차입니다. 근데 요 차가 이력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올까? 용도 이력 없는 차였고요. 기존 주인이 5년 정도 탔던 차로 기억해. 2019년에 사신 사람이 2024년 6월에 저한테 팔았거든요. 두 번째 주인이 5년 이상 팔고 저한테 판매를 했던 용도 이력 없는 차입니다. 1인이 5년 이상 탄 용도 이력 없는 별다른 수리 이력 없는 차였는데, 이 차 제가 가져와서 수리만 200만 원 했어요. 누유가 잘잘 있고 온갖 상태가 그지 깽깽이 같은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이력 없는 오래오래 탄 차량도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차들도 많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의 뇌피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연식 짧고 키로수 짧은 차는 큰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F 소나타 LPG 알아보는데 대부분 렌터카인데 워낙 막 쓰고 관리 안 되고 자차 안 되고 수리 대충하고 많은 것 같아서, 자, 중요한 거, LPG는 용도 이력 없는 차가 없죠. 거의 장애인 차 있고. 다 용도 이력 있어요. LPG는 용도 이력 있는 차가 95%요. 일반 구매가 안 됐었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용 차량들이 있죠. LF 소나타 LPG는 거의 95%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처음 출고의 주체가 거의 대부분 렌트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상사 매물은 개인 매물이랑 다르게 누유 같은 걸 대부분 수리하고 판매하시는군요. 수리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딜러저님, 레이 아시죠? 레이. 네. 레이 우리가 매입하면 뭐 해요? 기본적으로 레이는 가스켓이 터져 있어. 헤드가스켓이. 헤드가스켓이란 부위가 누유가 빵 터져 있는 차가 10대 중에 9대입니다. 기본 1세대 레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요 차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입하러 나가가지고 40만원씩 누유로 감가를 해요. 왜? 헤드가스켓 고치는데 45만원 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에게 설명하고 40만원 감가를 합니다. 근데
딜러들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요 민트색 이쁜 레일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뭘까요? 고치고 파는 이쁘게 경리카센터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누유가 있군요. 고쳐주세요. 45만 원 드릴게.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가 있을까요? 닦아놓고 파는 놈. 닦아놓고 파는 놈들이 많아요. 누유가 줄줄 새 그 기름을 세척할 수가 있어. 세척하면 한 3만 원 받아요. 깔끔하게 세척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성능 검사장에선 이 차가 누유가 있는 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깨끗하게 닦아놨으니까. 그렇게 닦아만 놓고 성능 검사만 통과해가지고 판 놈들이 두 번째 부류예요. 자, 세 번째 부류 아십니까?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어. 또 뭐가 있을까? 자, 세 번째 부류. 수리를 하되 대강 수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가스켓이 터지면은 45만원 코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싸게 고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싸게 고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가스켓이 터지면은 엔진 드러내고 다 실링 작업하고 다시 넣어야 되거든. 싸게 고치는 건 엔진 드러내지 않고 실리콘만 싸요. 그러면 그거는 10만원 코스예요. 대신 그런 식으로 대강 고치는 경우면 오래 못 간다. 길어야 한 3, 4개월, 4, 5개월 요 정도 지나면 또 터져. 근데 손님들은 모르지. 일반 소비자는 모른다고. 제정신 박힌 딜러들이면은 내가 어차피 감가하고 사왔으니까 내가 산 차 그래도 몇 년 동안 또 안심하고 타셔야 되니까 45만 원 코스로 고친다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엔카 상위 10%, 20%, 3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실리콘 정도 싸가지고 큰 문제 없이 하는 애들은 한 60, 70% 되는 애들이겠지. 누유가 있는 거 닦고 파는 놈들은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예를 들어 정말 미세 누유가 맺혀가지고 좀 기름 묻은 자국이 있어. 그런 건 세척하는 게 맞아요. 깔끔하게 하고 팔면 좋지.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차를 그렇게 하고 파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레일을 하나 예시로 든 건데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모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만 하고 파는 딜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 카센터에 가서 제가 지금 중고차를 사왔는데요. 고칠 때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하면 견적을 보통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뭔지 알겠어. 그분들도 그게 영업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인 영역까지도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몇만 킬로 정도 탄 차들 엄밀히 따져갖고 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살짝씩은 다 배어 나오고 있거든요. 누유가. 근데 단골 카센터 가면 이걸 멀쩡한데 왜 고쳐라고 그쵸. 얘기할 만한 것도 이제 내가 중고차를 사왔다고 카센터 가서 처음 가는 데서 얘기하는 순간 이제 막 그쵸. 엄청 문제 있는 차처럼 엔진 오일도 갈아야 겁을 되고, 미션 오일도 겁을 갈아야 엄청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이게 되게 재밌다. 게 그죠? 많죠. 내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를 동네 센터 가서 이렇게 리프트 쭉 띄워가지고 엔진 오일 좀 갈아주면서 어디 문제 있는 거 봐주세요 하면은 이 정도는 별 문제 없고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만 한 1년 있다 갈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나 중고차 사왔어요. 엔진 오일 갈면서 좀 밑에 봐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거 여기도 세고 저기도 세고 이거 네? 이것도 고쳐 한 150이면 싹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이렇게 보통 아유 이런 차를 어디서 사왔어? 이러더라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중고차 사왔어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든 좀 뜯어 먹어보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 이런 데는 현대기아 인증 중고차랑 다릅니까? 그런 것도 직영이라고 하면서 판매하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하시군요. 리카는 이게 있습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엔카에서 우리가 차를 만약에 검색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 그랜저, IG를 검색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LPG가 500대 있고 가솔린이 1400대 있고 이런데 요 합쳐서 한 2000대 정도의 그랜저 IG가 있잖아요. 이 중에 정상적인 매물이 한 1500대 정도 되고 나머지 500대는 아까 말한 그런 수리 안 된 차라던가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이라던가 이런 저런 차들이 섞여 있어요. 엔카는 정상적인 딜러가 훨씬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탱이 치기 위한 딜러들이 일부 섞여 있어요. 근데 리카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여먹진 않습니다. 서류상 여러분들을 속이진 않아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 엔카에서 G80을 산다 쳐요. 신형 G80을 사면 옵션만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각 잡고 찼잖아?
그럼 10분 안에 허위 매물 5개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옵션이 500만 원밖에 안 들어있는데 1000만 원 들어있다고 뻥치는 판매글도 있고요. 어디 교환이 원래는 디스펜다가 나가서 유사고차인데 유사고차 아니라고 속이는 매물도 있고, 그런 매물들이 엔카는 섞여 있어요. 근데 리카는 그런 매물이 섞여 있진 않습니다. 서류상 여러분들을 속여먹진 않아요.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차 지금 현재 컨디션 대비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키로수, 연식 이런 것만 보고 차 가격을 보는 거랑 실제 차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똑같아 보이는 조건인데 얘가 한 100만 원이 비쌀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얘가 100만 원 이상 더 차이 나게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화에 대한 기준 자체가 조금 낮아요, 쟤네들은. 차 상태가 네. 키카차 완전 허름해요. 저는 항상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키카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엔카에서 좋은 차를 고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키카를 보세요. 사기는 안 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키카에 차 보러 가잖아요. 그지 깽깽이 같아 걔네들 진짜. 아니 우리는 딜러니까 차 한 대 가져오면은 손님이 우리 차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차를 무조건 사도록 상품화 잘 해놓잖아요, 솔직히. 신경을 쓰죠. 신경 좀 쓰죠. 근데 키카는 모르겠어. 내가 리카는 잘 모르는데 키카는요, 거기가 딜러가 아니에요. 월급 받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욕심도 없고 그냥 의욕도 없고 그런 거보다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맞춰서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입해온 상태에서 크게 뭔가 하지 않고 그냥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외관, 내관이 뭐 깨끗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제 차를 제가 팔 때에는 이런 말을 해. 한 달 안에 성능 보증이 되고 성능 보증 안 되는 것도 내가 한 달은 좀 더 이상 해주는 게 있어. 뭐 에어컨 틀어서 안 나오면 내가 고쳐줄 거고, 열선 시트에서 안 나오면 내가 고쳐줄 거고, 블루투스가 안 돼, 창문이 내려가는데 올라가진 않아. 이런 식으로 차 안에 뭔가 부속이 안 되는 거는 내가 한 달 안에 고쳐줄게. 염려 말고 연락해. 이런 식으로 항상 안내를 드리거든요. 개뿔도 그런 거 없습니다. 개뿔도 없어요. 정해진 프로세스 밖의 거는 절대 처리를 해주지 않는 회사예요. 기본적인 상품화도 좀 개떡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식으로 도의라는 것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체 그 보증 상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뭐 해달라 하면 그거를 받으려고 했으면 그때 구입했을 때 우리 보증 상품을 샀어야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라고 하죠. 엔카의 차가 한 그랜저가 2000대 있으면은 한 1500대는 멀쩡한 차인데 500대는 그지 깽깽이 같은 허위 딜러도 섞여 있다 이랬잖아요. 키카 차는 엔카에서 차가 2000대 있으면 한 1000등에서 1500등 사이에 드는 그런 차들만 있습니다. 정말 엔카 상위 10% 20% 되는 멀쩡한 딜러들이 파는 차들은 키카에 비해서 가격이 한참 저렴하고요. 차 상태도 훨씬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까지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실 거는, 내가 엔카에서 차를 찾아보는데 정말 그런 허위 매물들 다 거르고 정말 멀쩡한 차를 찾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엔카는 내가 진짜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혹시나 그런 나쁜 놈들한테 속지 않을까 싶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기는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딱 차 들어오자마자 영상 찍자마자 나 좀 주말에 보러 가고 싶어 예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연락 왔는데 그냥 홍보를 하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분이 조금 이제 다른 차 산다고 안 사셨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광고를 할 건데요. 이 차가 그거예요. 흰색 i30인데 엔진이 당당당당당 거렸잖아. 그래서 제가 대단했죠. 아주. 132만 원을 주고 엔진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그리고 엔진 내려서 보니까 안에 에어컨 컨덴서도 터져 있더라고. 그래, 그거 솔직히 안 고쳐도 모르거든. 에어컨 잘 나왔잖아요.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몰랐으면 안 고치는데 알았으면 고쳐야지. 약간 이건 양심의 영역이야. 에어컨 컨덴서도 20만 원 주고 고쳐놓은 차량이에요. 500만 원대에서 내가 좀 저렴한 차를 찾았다라고 하면 이 차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 가령 우리 황후고객님께서 조금 더 저렴한 차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기도를 좀 하면서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엔진과 미션 양호한 차를 산다라고 치면은 좀 더 저렴한 차도 좀 찾아보면 되기는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팔았던 차들 중에 유튜브 올려가지고 200만 원, 250만 원 요런 차들도 팔았는데, 그런 차들도 엔진하고 미션 양호한 차는 팔고 난 다음에 소비자한테 클레임 안 들어와요. 팔만 하거든. 다만
그런 차를 찾는 거는 좀 운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엔카에서 200만원, 300만원짜리 차를 찾는다? 그 차가 좋을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쪽이야말로 허위 딜러나 차 안 고치고 파는 딜러들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거의 복불복 영역이긴 하지만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싼 차, 우리 차 저 590만원짜리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혹시나 그거보다 예산이 낮으시더라도 좀 찾아봐 드릴 수 있긴 하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심청사 달리 미세누유라도 사지 말아던데 맞나요? 자, 성능지 원본을 봤을 때 미세누유에 체크된 차도 안 좋은 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한 10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어떤 차든 미세누유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차 산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들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띄워보면 미세누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성능지상에 표시될 정도면은 우리가 정비소 가서 진짜 고쳐야 되는 거면 고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연식 따라 이 정도는 당연히 있는 거야면 안 고쳐도 돼요. 정비소에서 그 정도 확인만 해줘도 성능지에 미세누유 체크 항목을 빼게 돼 있어요. 근데 성능지에 미세누유 체크된 채로 파는 차다? 그건 안 좋은 차지. 그런 미세누유 체크 해제도 안 했다는 거는 차에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딜러들은 그래요. 제가 방금 1분 전에 했던 말처럼 어떤 차든 미세누유는 있어요. 미세누유도 없는 차가 어디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겠지만 성능지에도 표시된 채로 파는 차는 걸러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미세누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능지에 미세누유라고 체크된 차가 나쁜 겁니다. 그 상태로 팔고 있는 그 딜러의 자세에서 많은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정비소도 안 갔다는 거고. 그렇죠. 혹은 정비소를 갔더니 이건 고쳐야 돼 라는 판정 받았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싼 차는 당근이 1등 아닌가요? 자, 무조건 당근이 300만원 미만대 차는 사실 당근마켓 외에는 대안이 없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어지간한 내공의 딜러들도 당근에서 300만원 미만의 차를 괜찮은 걸 골라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지 않을까.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정말로. 복불복의 영역이긴 해요. 이거를 일반 소비자분들이 가서 좋은 차를 대중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고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300만원 미만 차는 당근마켓 대안이 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딜러들이 예를 들어, 이 차가 있어요? 이 차를 내가 매입해 오고 싶어요? 아니, 마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마진도 생각해야 되고, 상사로 이전한 상사 이전비도 있고, 수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차라는 건 바닥 가격이 있어요. 바닥 가격이 무엇이냐? 수출 가격이나 혹은 폐차 가격이에요. 일반적인 준준형 이상의 승용차는 폐차하면 그래도 돈 80, 90 나오잖아. 80만원, 90만원 받고 폐차할 수 있는 가격을 차를 우리가 매입해 오려면 100얼마는 줘야 되잖아. 150 주고 차를 샀어요. 상사 이전비 내고 상품하고 뭐 하면 200만원 훌쩍 넘어. 거기다 마진 붙이면 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폐차 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사오는 차가 소매가 300만원짜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차를 150만원 드릴게요. 소비자에게 제시를 하면은 소비자들은 그래도 한 50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당근에 올리는 거야. 상품 안 된 채로. 근데 우리가 좀 저렴한 차를 산다라고 하면 좀 외관 좀 상해 있어도 뭐 어때 잘만 굴러가면 되지 뭐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당근마켓 200만원짜리야 우리 딜러들이 판차 300만원짜리가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근마켓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300만원 미만의 차는 그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500, 600 이렇게 되는 차들은 딜러들이 파는 차가 보통 당근마켓보다 훨씬 좋죠. 조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꼬비님,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영해 보여서 현장에서 몰라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제가 우리 둘 중에 누구한테 한 말이지? 각자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내가 좀 그래도 딜러 전이보다 영하지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실 알선하고 나서 수리해주는 게 많아요. 우리도 100% 완벽한 차를 찾진 않거든? 근데 그거를 홍보를 못하겠더라고. 홍보하면은 왠지 다른 분들도 나도 수리해줘 막 이럴 것 같아. 문제였어. 얼마 전에 7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아이서티 같은 거 한 분 하셨는데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클리닝을 한번 맡기로 했어요. 그분이 아이랑 같이 탈 차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타고 싶어 하면서 차량 클리닝 업체를 불렀거든요. 근데 클리닝 업체에서 말하기를 이거 시트 밑에 곰팡이가 많네요. 이거 좀 클리닝 많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거 곰팡이가 많다는데 어떡하죠?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클리닝은 우리가 해줄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애기가 타잖아요. 애기가 타는데 어떻게 도의상 그래도 좀 비용 많이 든다. 도의적으로 해드렸죠. 도의적으로 해드려야지. 그때
차 팔아서 수수료 33만 원 받아가지고 클리닝 비용으로 40만 원 지원을 더 해드렸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음. 엔진 수리도 제가 해드렸었어요. 엔진 수리? 어떤 수리를 줬어요? 누요. 남는 차가 아니라고 차주가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게 왜 비대면 아, 맞아. 있거든. 아, 기억난다.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 네. 우리가. 어차피 33만에서 그 수리가 20 얼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에이, 그냥 이렇게 해드리자. 그러고 해서 보내드렸었어. 아, 맞다. 나 차를 검수했는데, 볼만한 차가 그 차가 최고였거든. 근데 엔진 그 차가 미션은 제일 좋았어. 우리가 봤을 때 어디 등속에 놓여 있었나요? 그렇게 큰 돈 드는 데는 아니었는데? 오일팬이었는지. 오일팬이었나? 네, 잘 기억 안 아무튼 나는데. 거기만 해놓으면 괜찮은 차야. 그래서 차를 매입해온 차주한테 이거만 수리해주면 우리가 차 하나 팔아줄게 라고 했는데 이거 남는 것도 없어가지고 안 돼요. 그냥 팔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리할게 하고 우리가 수리해서 출고를 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돼. 돈이 안 남아. 그쵸. 근데 받으신 다음에 차 밑에 곰팡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애도 타는데 해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뭔가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홍보는 나는 못하겠어. 무서워. 딴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33만 원 수수료 받고 있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남기는 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우리한테 가입해 주시면 보험사에서도 우리한테 수고비 뽀찌 조금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요즘엔 다 다이렉트로 해드려갖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렇구나. 맞는데, 그것도 사실 담배값 정도 받던 건데, 그것도 이제 힘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봐야 된다. 고차만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엔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죠. 내가 진짜 다 찾아봤어? 그리고 뭐 아직 보증기간도 남아있고 괜찮은 차인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진단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믿고 신뢰하는 진단 평가사님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를 여러 대 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 좋은 차를 찾고 싶어요. 그때는 알선 의뢰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싸게 맥히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본 차는 좋아요. 확실히 좋은 좋긴 차들이고. 좋은데, 좋은 차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타던 일본 차가 엔진이 퍼져가지고 빠이빠이 해본 경험, 옛날에 도요타 캠리였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캠리가 그래요? 네. 캠리는 거의 고장 없는 거. 어떤 거의 없는 거 케이스가 케이스야. 고장이 안 나는 게 차가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캠리가 퍼진 거면은 당신이 엔진을 안 넣겠지. 아니요. 그때 엔진을 안 그때 막 넣거나. 한창 차 관리하는데 막 열성적인 저거였어가지고 막 한 3,000, 5,000km마다 막 엔진을 갈고. 가서 이것도 신기해.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차가 더 빨리 퍼져. 희한하다니까. 하부 언더코팅 막 하고 맨날 불스원샷 넣고 뭐 차 관리부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도 가고 이런 차들이 보통 빨리 퍼지더라고. 아니, 냅두면 왜 그래요?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그냥 진짜 차 오래 타시는 분들은 그냥 만 킬로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이나 갈고 1년에 한 번 엔진 오일 갈고 엔진 오일 가면서 정비사님 이거 뭐 갈아야 돼요? 이 정도 묻는 사람들이 차를 20년 30년을 타. 진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하면은 한 5년 지나면 퍼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희한합니다. 이상한 일이야. 열혈킹카님, 세대 본다 치면 진단평가사 비용이랑 구매 대행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자, 일반적인 진단평가 비용 안내를 드릴게요. 어디 보자. 진단평가 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가 카바조라고 하죠. 즉 카바조랑 마이마부 있잖아. 얘네 지금 얼마 받을까요? 좀 가격이 차종이나 내렸다고 이런 그러는데. 거마다 가격이 좀 틀리긴 한데 정비사들마다 가격도 조금씩 틀리고 정비사마다 가격이 틀린 게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오. 정가제가 아닐 텐데 가봐줘가. 정가제였던 것 같아. 그래? 전에는 무슨 차 한 대 보는데 아무거나 한번 차종마다 뭐 다르게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 안산을 해보자고, 안산. 버뉴 그랜저 IG 기준으로 카바조에서 우리가 그 점검 의뢰를 한다 치면은 한 대에 18만 7천 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킹카님께서 세 대를 본다 치면은 56만 1천 원을 받겠군요. 제가 구구단에 좀 잘합니다. 56만 1천 원 받고 세 대 봐주는겨. 제가 방금 업계 최저가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가 차 다 찾아봐드리고 검수해드리고 특히나 카바조 진단평가사님들이 그거예요. 차는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더 보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봐도 사실은 리프트 띄어서 하체 보고 시운전 한번 해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크거든? 근데 그런 거 해드리진 않아, 이분들이. 업계 표준 가격이 이거예요. 그냥 그랜저 정도의 대형 승용차는 18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열혈 킹카님께서 나 진짜 마지막으로 차 한 대 다 내가 후보 딱 한 대 정해놨고 그 차만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저희가 좀 잘 아는 신뢰하는 평가사님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좀 여기보다는 싸게 해드려.
아마 국산 대형차 10만원 초반대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도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카바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봐주세요. 저렴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대 정도 내가 볼 거라면 저희가 진단 평가사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진짜 나 예산 2,500에서 더 뉴그랜저 IG 찾아줘 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돼. 그럼 그게 제일 나아요.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차 보는 게 상당히 비싼 일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알선을 예를 들어서 나가면은 하루에 두세 대 정도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알선 담당은 딜러주님이 하고 계신데요. 하루 그냥 날아가요. 우리 알선 한번 나가면은 아침 한 10시에 나가서 보통 사무실 돌아오면 대여섯 시 되더라고. 하루 일 빼고 나가는 거예요. 어깨 최저 수수료 받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타보고 환불 가능 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3일 동안 성태님 이름으로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일 타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약할게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서비스 우리도 해. 구독자님들 오셔서 해달라면 해드리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서비스죠. 차 사자마자 집에 가서 어디 근처 그 정비소 이름 뭐였죠? 공임나라. 공임나라 같은 데 가서 나 중고차 샀는데 혹시 뭐 문제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진단도 좀 몇만 원 받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차 상태 괜찮다라고 하면은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 이거 이 얘기 듣고 되게 웃겼잖아요. 3일 타기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보니까 어디 살짝 한 20만 원 정도 고치면 되는 부분이 있었대. 그래서 피카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런 문제 있는데 혹시 좀 정비 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 환불하세요 이러더래요. 환불비가 20만 원입니다. 이제 그러죠. 그리고 그거 정비해주면 되는 거거든? 네, 안 해줘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규정에 안 맞아서 해드릴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세요 이런데. 중고차니까 그대로 판매하는 겁니다. 걔네도 이게 회사가 못 크는 이유가 결국엔 직원들 때문에 못 크는 것 같아. 시스템은 잘 만들어놨고 사람들한테 홍보도 잘 해놨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 그따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딱 그 일을 주고 거기에 대한 월급만큼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거야.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엔카의 딜러가 100명 있으면은 엔카는 그 중에 한 60등 정도 되는 거야. 60등에서 70등. 절대 평균 이상은 안 돼, 걔네는. 평균 이하야. 다만, 엔카에서 70등에서 100등에 있는 놈들이 워낙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걔네들보단 낫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일 타보고 환불 가능은 무조건 소비자에겐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방송하셨는데, 어떤. 예, 전 재밌어요. 그렇죠. 오늘 방송을 하시니까, 우리 작년 6월 달에, 딜러저님, 원래, 개인 채널 하려고 좀 연습 방송 해봤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그런가요? 그쵸. 그때는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가끔 영상도 찍고 하시니까 좀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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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메라 보여.